저는 오랜만에 안경 안 쓰고 자, 나왔어요.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제2권 우리 채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여기 주인공들이 왜 작아졌다고 생각해? 외계인을 만나서 마법으로? 나도 외계인을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해. 가끔 끝났어요. 그 다음 대금이 이게 끝이에요? 채한이는 그게 끝이래. 네. 일단 저도 첫 번째로 그거 하려고 중복이 됐네요. 일단 매미는 누구한테 제일 중간쯤에 쉬는데 그걸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대금아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그거 볼래? 매미가 우할 때 있잖아요. 어, 그건 반 정도 하면 쉬잖아요. 그리 나중에 다시 하는 게 그때 그 쉬는 시간. 지금 은호하고 채한이 설명 들었어? 못 들었어? 네. 매미가 우하하는데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언제 쉬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매미가 우할 때 쉬는 시간. 여기 책에 보면 선생님 쪽수가 22쪽, 23쪽, 22쪽, 23쪽에 매미의 일생을 중심으로 답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아무 손을 안 대요? 이거 책 너무 작다. 찾았어 여기? 아직 못 찾았어 여기? 여기 맞아? 대금아? 그 다음 쪽일걸요? 27쪽 그러면. 맞아요. 은호하고 채한 27쪽에. 채한이하고 은호 아직 못 찾았어? 찾았어요. 27쪽. 그러면 우하는 과정에서 어, 머리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쑥 나오지 않고 쉬었다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봤잖아. 질문했잖아, 대금이가. 거기 해당되는 답을 찾아서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대금이 은호 손 들었네. 좀 채환이. 누구 시킨 거야, 대금아? 채환이야. 음, 두세 시간. 뭐라고? 두세 시간. 맞아. 두 번째로 가는 길에 그거 크래커를 봤잖아. 너라면 크래커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대금아, 채한이 손 들었어. 채환아.
먹을 거야. 왜냐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니까. 어, 은호, 나도 채원이랑 생각이 똑같아. 시연, 아직 안 들었나? 시연, 너, 뭐, 나 불렀어? 어, 나는 먹을 거야. 왜냐면 생존 본능을 위해서야. 나라면 달지 않은 부분 먹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 산차벌이랑 장수마벌이 싸면 누가 이길까? 뭐라고? 산차벌이 장수마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쌍살벌과 장수말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고 질문했어. 대금아, 어? 너 친구들 문제 냈으면 친구들 화면 봐서 네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은호, 장수말벌. 맞아.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으로 잠자리가 있는데 잠자리는 왜 낮게 날고 있을까? 응? 잠자리는 왜 낮게 날고 있을까? 대금이 또 한 번 해. 잠자리는 왜 낮게 아니, 날고 있을까? 대금아, 네가 네? 질문했으면 이제 친구들 보라고. 채환, 습기가 많아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편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대금이가 질문을 여러 가지 만들어 온 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금이가 질문을 여러 가지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대금이가 만든 질문이 우리가 이 책에서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알아둘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질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 그런 부분들. 아까 뭐 땅에 떨어진 크래커를 먹을 건가 말 건가라는 문제가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크래커를 먹을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이 책과 관계없이도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판단해서 대금이가 이왕이면 이 책에서 뭐한 문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 또는 이 책에서 중요하고 다루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대금이가 질문으로 만들어 오면 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대금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대금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선생님이 사실은 이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읽고는 안 읽었어. 그래서 몰라, 사실은 선생님이. 선생님 이것만 읽었거든? 그래서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1권에 보면 이 아이들이 왜 작아졌는지가 외계인을 만나서 작아졌다고 나오는 거야? 은호야? 아니면 그냥 네가 생각한 거야? 저 생각은 그냥 생각한 거야? 혹시 1권 읽은 사람 있어? 이 곤충 세계 살아남기 이야기 1권 읽은 사람 있어? 읽은 적은 없는데 있어요. 읽은 적은 없는데 있어요는 무슨 말이야? 조만간 읽을 거예요. 조만간 1권 있다고? 그러면 네. 곤충세계 살아남기 1권에서 왜 이 애들이 이렇게 모여졌는지 작아졌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이거는 나와 있어? 여기에 몇 쪽에? 몇 쪽에 나와 있어? 이거 이 책 읽을 때 어디서 봤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놓친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왜 어, 혹시 그 채한이, UFO는 뭐였을까? 뭐 그런 거 나왔는데. 혹시 채한이가 찾았, 138쪽이 나와 있는데요. 몇 쪽에? 138쪽이요. 38쪽. 148쪽? 네. 그러네. 138쪽에 보니까 준우야 우리 계속 이렇게 자가일적 사게 하면 어떻게 하지? 뭔가 이유가 있어 작아졌으니까 다시 커질 수 있을 거야.
아, 근데 형, 그 빛의 정체는 뭐였을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UFO 같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대금이하고 여러분들이 잘 찾았네. 그래서 결국은 빛을 아이들이 뭐 한 다음에 쏘인 다음에 작아졌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설정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 좀 재밌게 하려고? 단지 재밌게 하려고 이 아이들을 작게 만들었다. 또, 아니면 곤충과 쉽게 접할 수 있기 위해서? 왜 곤충과 쉽게 가까워지는데 왜 작아져야 되는데? 너무 큰 거 곤충 잘 못 보니까 작으면 곤충 쉽게 하고 체험될 수 있고 곤충 어, 그렇지. 바로 곤충들이 아무래도 뭐 하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곤충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작아져야지만이 곤충들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작가는 이런 설정을 했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금이가 매미가 우화한다고 얘기했는데 쌤은 우화하면 이솝우화 알아? 이솝우화? 이솝우화 알아 몰라? 어, 이솝동화요? 어? 이솝동화요? 이솝우화라고 또는 이솝우화? 라퐁텐우화 이런 거 들어봤어? 이솝이 아니요. 소가 됐어요? 우화가 소되는 거야? 오, 소자 아니에요? 아, 소자 아닌가? 이솝우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개미와 배짱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우화라고 그러거든. 어? 그래서 원래 우화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우화는 뭐냐면 동물들을 뭐에 빗대어서 사람에 빗대어서 교훈을 가진 이야기로 만든 거 이런 걸 보고 우화라고 그래.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화가 이런 낱말로 쓰인 게 아니지. 이 책에서 말하는 우화는 뭘까? 이거 애벌레가 성취되기 위한 과정? 성취되기 위한 과정? 자, 이 책에서는 우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 22쪽에. 태금이가 말했는데 뭐 22쪽이 어디 있지? 22쪽. 너희들 책하고 쌤 책 다른가? 번데기가 날개에 있는 채환이, 어른벌레가 되는 거야. 채환이. 번데기가 날개 있는 어른벌레로 되는 것이요. 우화는 번데기가 날개에 있는 어른으로 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우화라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우화와 이 아래에 있는 우화가 서로 뭐는 똑같아? 소리는 똑같아. 음, 뭐는 달라? 뜻, 뜻은 달라. 이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 동음이의어. 뭐라고 그런다고? 동음의의어. 동이 같다는 뜻이야. 소리. 동음, 소리가 같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뜻, 다르다. 의는 뜻이 다르다 해서 소리는 똑같은데 뜻은 다르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말하면 동음이의어라고 그래.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음이의어 뭐가 있을까?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 거. 배요? 배. 그렇지. 시연이가 알고 있는 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과일배요. 과일배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배도 있고, 우리가 사람의 바다 배도 타고 있고, 내려갈 수 있는 배도 있어요. 그렇지. 바다에 가서 탈 수 있는 배도 있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배가 있는데 다 뜻은 제각각 다르는 거지. 동음이어 잘 얘기했네. 또 다른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동음이어 뭐가 있을까?
채환이, 대금이, 은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음이에요. 많은데. 뭐가 있어? 어? 생각나는 게 없어? 이거. 응. 뭐? 어? 선생님 써줬잖아. 뭐? 눈, 왜 눈이 동음이어야? 사람 눈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사람의 눈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뭐도 있고, 눈도 있고, 눈.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동음, 그거 뭐예요? 동음이어는 이거 말고 또 어떤 거 있어? 뭐가 있을까나. 여기 그렇게 막상 생각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 이거 네. 뭐 했어? 다리. 다리 왜? 사람 다리, 건너가는 다리. 사람 다리고 건너가는 다리도 있고 또, 꼼꼼한 밤, 어, 먹는 밤. 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채환이한테, 차 사줄게, 차. 그럼 채환은 어때? 선생님 차 탄, 사준다 하면, 탄, 타는 차도 있고, 어, 먹는 차도 있고. 그 선생님이 채환이한테, 내가 채환이 차 사줄게. 그러면 채환이가, 어머, 선생님 저한테 차를 사준단 말이에요. 역시 선생님 통이 크세요. 하고 막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차를 사준다는지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그 녹차 그냥 한 잔에 100원짜리 차 한 잔씩 사준다는 거였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동음, 이의, 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 왜 비가? 응? 비는 왜? 내일은 비밖에 없지 않나? 어? 내리는 비밖에 없잖아요. 내리는 비 말고 여러분들 청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좀 빗자루요. 빗자루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 비라고 불러. 빗 아니에요? 어? 진짜 빗 아니에요? 빛이 아니라 빛이야. 비. 비와 쓰레기밖에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이런 그래요?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음이었는데 어쨌든 우아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이 소리는 뭐야? 번데기가 날개 있는 어른으로 되는 것 요걸 보고 이제 우아라고 그러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아 얘기를 하려면 우아는 탈바꿈의 한 과정이야. 자, 탈바꿈이 뭐야? 탈바꿈엔 여기 책에는 보니까 커다랗게 세 가지 탈바꿈이 나오는데 세 가지 탈바꿈. 일단 탈바꿈을 먼저, 어, 일단 먼저 탈바꿈이, 탈바꿈 일단 번데기에서, 일단 번데기에서 성취되는 거랑 음, 허블의 모습까지 성취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 탈바꿈의 세 가지 종류. 여기 몇 쪽이 있냐면 쪽수가 안 나와 있어. 이거 여기 제일 처음에 서바이벌 과학지 첫 번째 공식에서 탈바꿈. 그리고 그리고 18쪽. 무탈바꿈. 완전 탈바꿈, 무한전 탈바꿈, 무탈바꿈. 그렇지. 완전 탈바꿈, 불완전 탈바꿈, 그다음에 뭐 무탈바꿈. 무탈바꿈. 이 중에서 우화가 되는 거는 이 세 개 중에서 뭐만 우화가 완전 탈바꿈. 완전 탈바꿈에서만 우화가 일어나. 불완전 탈바꿈과 무탈바꿈에서는 우화가 일어나지 않지. 자, 완전 탈바꿈이 뭐야, 채원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거. 근데 불완전 탈바꿈하고 뭐가 달라? 불완전 탈바꿈은 새끼 애벌레 때와 성충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 탈바꿈은 많이 다르죠, 애벌레 때 상태가.
은호,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이 뭐가 달라? 음, 완전 탈바꿈은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음, 불완전 탈바꿈은 번데기를 거치지 않아요. 그렇지. 보니까 완전 탈바꿈은 알에서 뭘로? 알에서 뭘로 바뀌어? 애벌레, 애벌레가 태어나. 또 애벌레에서 번데기,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뭐가 된다는 거야? 성충, 얼음벌레, 얼음벌레. 성충, 그치, 성충이 돼, 성충. 자, 그런데 불완전 탈바꿈은 알에서 뭐가 돼? 애벌레, 애벌레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생략되고 번데기, 번데기가 생략되고 바로 뭐가 돼? 애벌레, 얼음벌레. 성충이. 얼음벌레, 근데 무탈바꿈은 또 뭐가 달라? 그냥 애벌레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어? 애벌레가 돼요. 알에서 바로 애벌레, 그럼 알에서 애벌레 되고 그 다음에 얼음벌레 되고 성충,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불완전 완전 탈바꿈이 불완전 탈바꿈, 탈바꿈하고 무탈바꿈은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완전 달라요. 그 둘은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무탈바꿈은 어. 안에 태어난 그 초기 애벌레 때부터 성충과 아예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불완전 탈바꿈은 다 조금 다르게 생겼죠. 성충 애벌레 때. 그러면 무탈바꿈은 애벌레면 그냥 애벌레지 왜 애벌레 얼음벌레라고 이렇게 나눠놨어? 왜냐하면 호흡을 먹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서 그래서 얘도 호흡을 벗어가 성체되는 거니까. 애벌레에서 허물을 벗어서 얼음벌레 된다고? 네. 자, 불완전 탈바꿈하고 무탈바꿈의 차이를 다른 사람이 한번 설명해 볼까? 이 책을 잘 살펴보고 불완전 탈바꿈과 무탈바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 보면 여기 이 책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잘 해봐. 이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은 확실히 이 번데기 과정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이게 두 개가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 근데 불완전 탈바꿈과 무탈바꿈은 선생님 보기에는 좀 겉으로는 똑같아. 근데 두 개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어, 아, 불완전 탈바꿈은 음, 알에서 애벌레로 거쳐서 성충이 어,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모습이 달라지는데, 어, 무탈바꿈은 어. 알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모습이 그대로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무탈바꿈은 모습이 뭐 한다고? 변하지 않는다. 같다. 여기는 모습이 뭐 한다? 변한다. 변한다. 달라진다. 그럼 모습이 같은데 그러면 애벌레와 오른벌레의 차이는 뭔가 무탈바꿈은? 크기, 모습이 더듬이의 같고 길이 뭐야? 크기만 뭐 한다? 다르다.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불완전 탈바꿈 같은 경우는 모습도 달라지고 모두 색깔도 달라져요. 크기도 달라진다는 거지. 색도 달라질 수 있고. 이 차이인지 알겠어? 네. 어? 불완전 탈바꿈과 무탈바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이것들을 비교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자, 탈바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 탈바꿈은? 여러분들이 아주 경악할 말 이렇게 불러. 뭐라 부른다고? 변태? 변태, 변태. 네. 이 변태라는 말도 동음 이어야. 변태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지. 하나는 이렇게 뭐 하는 거? 탈바꿈하는 걸 변태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변태하면 뭐야? 너 지금 언어 폭력이야 하고 막 화낼 거. 왜 우리가 변태를 보면 화를 내?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태는 또 뭐야? 무슨 뜻을 갖고 있어? 변태란 말 몰라? 그냥 말 안 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맞아요. 싶어? 변태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변태라 한단 말이야. 바바리맨이라고 해갖고 막 남 앞에서 갑자기 막 콜라당 자기 옷을 다 벗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 뭐라고 불러? 변태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상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막 바지를 내려갖고 막 자기 성기를 내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변태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태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어쨌든. 자, 그런데 왜 이런 곤충들은 변태를 할까? 탈바꿈을 할까? 그 이유가 뭐래? 곤충들이 탈바꿈하는 이유. 여기 같은 쪽에 나와 있어. 여기 이것도. 여기 여러분들 말해도 이쪽에 나와 있어. 첫째 줄에. 곤충들은 딱딱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을 통해서 몸을 불리면서 성장하는데 지금 어린벌레도 시연이가 그분 읽어줬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시연이 말로 바꿔서 시연이가 이해한 대로 설명했어야 된다고. 왜 애들은 탈바꿈 한다는 거야? 왜 변태를 한다는 거야? 저요. 지금, 왜냐면 음, 애벌레들이 물컹물컹 열악하기 때문에 뭐라고? 알지? 왜냐면 애벌레는 그 애벌레는 자꾸 몸이 약하니까 성체가 되게 모습을 변하면서 딱딱한 몸을 가지고 무게를 갖고 태어나면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연이, 생존 본능 같은 거. 시연이가 설명해봐 또. 애벌레 때는 몸이 아직 보호를 할 수 없으니까 커가면서 음. 점점 몸이 딱딱하게 변하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계속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은호, 응? 왜 그런 거야? 채환이 너도 탈바꿈 해? 너도 변태야? 아니요. 왜 안 해, 너는? 곤충은 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차이가 뭐야? 자, 아까 시연이가 읽은 부분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책 읽은 부분에 거기 답이 나와 있잖아. 왜 탈바꿈 한다고 돼 있어? 어른벌레가 되기 위해. 근데 너도 지금 채연이가 너도 그럼 어른 되기 위해서 너도 탈바꿈 해야 되는데 너는 왜 탈바꿈 안 하냐고. 여기 뭐, 커다란 예. 인간을 못 하고 있네. 자, 다시 한번 읽어줘, 시연아, 첫째 줄. 곤충들은 딱딱한 외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러 차례 거기까지. 뭐라고? 왜 그런다고? 왜 변태, 왜 딱딱한 탈바꿈 한다고? 굴격을 가지고 있었어. 곤충들은 딱딱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딱딱한 껍질 같은 거. 딱딱하다고.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데 왜 허물벗기를 해야 되냐고. 딱딱한 껍질이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딱딱한 껍질을 더 단단하게 먹고 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여러분 선생님이 괜히 그 질문해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곤충들은 딱딱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허물벗기를 통해서 몸을 알겠다. 불리며 성장하는데 대금이 외국이 딱딱하지 않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살짝 모습을 탈바꿈할 필요가 없지만 너무 딱딱하고 뭐 가을 연기이기 때문에 모습을 바꿔야지만 따뜻하게 그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채환이가 어렸을 때 요만해 애기가 얘기했을 때 요만했을 거잖아. 근데 채환이가 점점 뭐 할 거란 얘기야?
클 거 아니야. 크면 어떻게 될까? 이 피부가. 똑같죠? 어? 피부가? 벗겨져요. 똑같아? 벗겨져요. 벗겨져? 피부가 조금씩 단단해져요. 아, 피부가 단단해져? 야, 너네가 애기였을 때 키가 만약에 뭐 70cm였다. 근데 여러분 지금 140cm 두 배로 자랐잖아. 네. 그런 동안에 여러분이 피부가 어떻게 됐겠어, 피부가? 어, 어려운 얘기 아닌데. 여러분 손이 조그만했지. 손이 조그만한데 손이 좀 이렇게 커졌잖아. 그럼 네. 이 손의 피부가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지. 그럼 손의 피부는 왜 늘어날 수 있어? 이거 왜 늘어날 수 있을까? 부드러워서. 부드러워서. 근데 만약 이게 뭐하다고 생각해봐. 딱딱하다고 생각해봐. 딱딱하면 이게 아, 커질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커지잖아. 어? 은호야, 지금 쌤 말 뭔지 이해가? 네. 곤충들은 이 딱딱한 것 안에 들어있어. 근데 이 안에 게 커야 된단 말이야. 커야 되는데 밖에 딱딱해. 그럼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껍질을 뭐 해야 돼? 딱딱한 껍질을 벗겨야 벗어야 돼. 되지. 그래야 벗겨야 클 돼요. 거 아니야. 이해가? 네. 근데 우리 네. 사람들은 껍질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기 딱딱하지 때문에 않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크면 그냥 이 껍질이 그냥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늘어나면 늘어나는.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곤충들이 허물벗기 탈바꿈하는 것은 은호가 3살 때 입던 옷 지금 계속 입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작아져서. 어? 어, 우리가 옷이 작아서 은호 몸은 크는데 옷이 작잖아. 근데 만약 그 옷이 뭐 하는 옷이라면 딱딱한? 그 옷이 딱딱하지 않고 그 옷이 뭐 하는 옷이라면 또 늘어난 옷이라면 늘어나는. 은호가 옷을 뭐 할 필요가 없어. 새로 살 필요가 없어요. 네요. 없겠지. 어? 여러분들이 바지가 어렸을 때 입었던 바지는 짧아갖고 못 입잖아. 근데 그 바지가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하는 바지라면 늘어나는 늘어나는. 바지라면 여러분이 그 바지를 특별히 버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없어요. 어때? 우리 시연이가 그런 옷을 개발하는 게 한 번 이 옷을 사시면 평생 입을 수 있습니다. 응? 그냥 그러면은 그냥 스타킹으로 어, 만드는 거랑 다른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스타킹은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입었던 스타킹이 계속 늘어나나? 그럴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양말은 음, 양말은 현 얘기. 양말은 음, 뭐 조금 오래 쓸 수는 있긴 한 게 음, 양 이 양말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보통 음, 너무 이미 많이 자라서 구멍이 음, 났거나 음, 아니면 곧 있으면 안 맞을 것 같아서잖아요. 그래, 그래. 더러운 게 묻었거나 아, 더러운 게 묻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뭐 아, 구멍이 나거나 그럴 때는 음, 뭐 꼬매거나 하면 되니까 양말은 아, 딴 옷들보다는 그렇게 꼬매는 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양말은 그냥 옷들보단 좀 더 오래 신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채환이는 다 2살 때, 3살 때 신었던 양말을 지금 신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아, 왜? 왜 못 자, 신어? 전체적인 부분이 작아져서. 그 양말이 물론 이렇게 2살, 3살 때 신었던 그 애기 양말이 아마 더 잘 늘어나는 소재로 바뀐다라면 지금 신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양말이 다른 옷에 비해서 늘어나는 건 사실이나 하지만 그 늘어나는 정도가 그렇게 뭐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애기용 양말을 여러분들이 신기에는 아직 뭐 좀 뭐야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선생님이 뭐 신발이나 옷 얘기한 것들은 신발이나 옷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크면 바꿔 신어야 되는 것처럼 곤충의 외골격 역시 딱딱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그 안에 있는 곤충의 몸이 뭐 할수록 클수록 바꿔준다는 거야. 그 너네 그거 알아? 그 개 집게 같은 거가 집게가 크면 계속 바꾸는 거 알아? 네, 더 큰 그 집으로 옮겨가잖아. 네. 그런 것들이 걔는 물론 자기 외골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왜 외골격이 딱딱할까 얘들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하면 좋을 텐데 바꿀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딱딱한 안 외골격이 잡아먹히려고. 그렇지. 외골격이 딱딱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탈바꿈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문제도 있더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면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은호 진행할 차례인가? 네. 은호하고 그다음에 시연이 하겠습니다. 은호. 네.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음, 자, 손는 사람 있으면 손는 사람 시키면 되고 없으면 은호가 먼저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키면 되고 그래서 진행을 이렇게 원활하게 물론 이제 뭐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 뭐 이런 걸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건 또 필요하지. 그래서 은호가 그 판단을 잘해서 진행하면 돼. 진행해 은호. 시연이. 나는 거위벌레가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은 알을 낳고 거기다가 그걸 둘둘 말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든 아니면은 밑으로 떨군다는 게 난 재밌었어. 태금이. 나는 계란자리가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 나는 진짜 계란자리가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강타고 생긴다 그런 거 좋았어. 채원이는. 육, 육식침을 저거를 젤리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한 게 재밌었어. 나도 그 걸레잡이가 그 달콤한 냄새로 곤충을 유혹하는 것이 제일 인상 깊었어. 너희는 어떤 곤충이 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어? 채원이. 난 딱히 곤충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음, 좋아하는 곤충이 없어. 태금이. 대금이 왜? 은호가 지명했잖아. 왜? 어떤 곤충이 이 책에서 제일 좋았어? 나는 마지막에 등장 사마귀 때가 좋았어. 뭐? 난 마지막에 등장 사마귀. 사막. 자, 대금아 사마귀가 좋았는데 왜 좋았는지 그 이유까지 얘기해야지. 나는 사마귀가 엄청 강력한 곤충이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는 데다가 사마귀는 멋진 곤충에서 난 좋았어. 시연이 너는? 나는 무당벌레가 가장 재밌었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던 무당벌레였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웬 노란색 집 같은 걸 짜냈잖아. 그게 냄새가 그렇겠고 난 그게 가장 재밌었어. 나도 시연이처럼 모당벌레를 내가 좋아해서 모당벌레가 제일 기억에 나.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호가 이제 질문한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라는 질문도 물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 사실은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대해서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그 질문보다는 이제 우리 이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이 책에서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런 질문들을 준비해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책에서 할 수 있는 질문도 물론 필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 플러스 이 책에서만 또 할 수 있는 질문도 함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떤 곤충이 가장 인상적이었나? 뭐 이런 질문은 오히려 또 이 책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시연이. 아, 그럼 제 차례예요? 이제 시연 차례. 네. 길 앞자리의 이름은 왜 길 앞자리였을까? 길 앞잡이. 시연아, 치아에 손 들었네. 채원님. 사람들 앞으로 날아다녀서 길 안내해 주는 것처럼 보여서. 맞았어. 그리고 지렁이는 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왜 육지로 올라올까? 채원님. 집이 물에 다 차서 위에 올라와야지 이 물에 안 잠겨서. 맞았어. 너희는 그러면은 음, 너희는 호랑나비 애벌레가 1년부터 4년까지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뭐 새똥 같다고 했잖아. 너희는 그러면은 혹시 이 호랑나비 애벌레를 본 적 있어? 채원이. 직접 본 적은 없는데 TV 방송에서 본 적 있어. 음. 너. 나는 과학관에서 거두은 호랑나비 그 알로 애벌레를 볼 수 있었어. 배금이. 나는 본 적은 있긴 한데 호랑나비를 상체밖에 못 봤어. 음. 나도 산에서 올라가다가 한 번 본 적이 있어. 그거 산호랑나비일 수도 있어. 어. 음. 음.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싸우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는 뭘까? 채원이. 첫 번째 이유는 진액을 차지하기 위해서. 맞았어.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진액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암컷이 더 잘 와서. 맞았어. 음. 그러면은 얘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에 머리 삐죽삐죽하게 생긴 애 있잖아. 누리. 그 애가 어, 그 끈끈이 주걱한테 달라붙었잖아. 이 친구는 이 끈끈이 주걱의 빨간색 끈끈이를 젤리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이 끈끈이 주걱의 빨간색 끈끈이를 너희는 뭐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그 선대초 나무늘인 줄 알았어. 처음 보고 때. 그럼 원우는? 한번 생각. 채원이. 무슨 열매인 줄 알 것 같아. 그럼 원우는? 음, 물방울 같은 걸 것. 나는 여기 맨 처음에 끈끈이 지역 맨 처음에 봤을 때 빨간색 알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시현이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잘 만들었습니다. 자, 요게 선생님 지금 찾은 이미지가 요게 뭐야? 호랑나비. 이게 호랑나비요. 이제 호랑나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비들을 많이 이렇게 볼 텐데 그 중에서 이게 호랑나비라는 그런 나비를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을 혹시 책의 종류 중에 무슨 책이라고 혹시 부르는지 알아? 뭐 창작동화다, 위인전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이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이런 류의 책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만화 과학 상식. 아, 이런 자연상식. 이렇게 불러. 학습 만화. 학습 만화. 뭐라고 부른다고? 학습 학습 만화. 만화. 학습 만화는 두 가지가 다 합쳐졌어. 뭐하고 뭐하고? 만화책이랑 만화랑 학습책이. 학습이랑. 학습하고 만화하고. 근데 학습 만화 중에서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과학 만화야, 과학 만화. 과학 분야. 특별히 곤충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학습 만화는 만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재미 그리고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화를 빌린 거예요. 만화라는 형식을. 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지식, 뭐에 관한 곤충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를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면서 또 지식을 여러분이 쉽게 전달받는 것들이 이 학습 만화의 좋은 점이야. 하지만 많은 애들이 이 재미있는 것만 보고 다른 이 학습과 지식에 관한 부분들을 그냥 내팽개친다라면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은 보람이 별로 없는 거겠지. 근데 이 책에서는 그 학습과 지식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학습에 관한 곤충에 관한 지식을 주는 두 가지 부분이요.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을 주고 있어. 이 책에서 보면 곤충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만화 본문 중에서 만화 내용 중에 지식을 주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 또 하나는 어디에 주고 있어? 책 중간 챕터 그 장 끝날 때마다 서바이벌 곤충 과학 상식 해가지고 붙어 있지. 네. 요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아예 그냥 이거는 만화가 아니라 일반 설명하는 책 종류처럼 설명해서 알려주고 있어. 자, 대부분 그래서 이 만화 본문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보게 돼. 만화를 읽다 보면. 근데 서바이벌 곤충 과학 상식은 사실은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냥 뭐 하는 경우도 많아? 패스하는 경우도 많아. 건너뛰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사실은 이 책에서 보면 만화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전체 그 학습 지식은 한 4분의 1밖에 안 돼. 오히려 서바이벌 곤충 과학 상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4분의 3 이상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최환이는 만화 본문 또는 서바이벌 곤충 과학 상식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니면 아예 이것도 안 보고 뭐만 봤다? 재미있는 만화 부분만 봤다. 1번. 2번 재밌는 만화 부분도 봤지만 만화 본문에 있는 4분의 1은 보고 서바이벌 곤충 과학 상식은 그냥 건너뛰었다. 3번 재밌는 만화도 보고 만화 본문에 있는 내용도 보고 서바이벌 곤충 과학 상식도 꼼꼼하게 읽었다. 3번 최한이는 어떻게 읽었어 이 책을? 만화 본문만 안 음. 읽은 게
제가 읽을 수도 있었거든요. 서바이벌 곤충 과학 상식. 근데 제가 곤충의 징그러워해서 곤충 사진 같은 게 싫어가지고 건너뛰었어요. 아, 그랬구나. 태금이는? 저는 다 봤어요, 세 개 다. 다 봤고. 은호는? 저도요. 다 봤고. 시연이는? 그래서 3번이요. 다 봤고. 훌륭한 어린이들입니다. 채환이는 근데 뭐 이렇게 채환이처럼 자기가 그뭐 별로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도 이렇게 보기 힘든 그것도 이제 사실이지. 근데 또 이제 채환이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과학 시간에 학교 과학 시간에도 곤충에 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 사진은 안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또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곤충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시연이가 아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곤충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짚어가는 어떤 그런 질문한 점, 그런 점들이 좋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연이가 지렁이는 왜 비가 오는 날, 뭐해? 밖에 나오나, 길이로 나오나,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이 대답을 했어. 근데 그 대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 지렁이는 왜 비가 오는 날, 길 밖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제 막 구스에 물이 차가지고 지렁이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그렇지. 밖으로 나와줘. 대금이가 지금 말을 했어. 지렁이가 나오는 이유는 지렁이가 땅 속에 사는데 거기에 뭐 한다고? 물이 찬다고. 근데 그러면 뭐 하기 힘들다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평소에도 뭐 하지? 밖에서 살지. 왜 평소에는 밖에 살지 않는 거야? 왜냐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서. 뭐라고? 지현아? 말라 죽을 수도 있어서. 왜 말라 죽는 거야? 왜냐면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지만 피부로 호흡하면 약간의 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질녘 밖에 나가면 수분이 다 말라가지고 말라 죽어요. 수분이 없어가지고 지렁이는 여기서 중요한 돼가지고 얘기를 지금 해서 대금이가. 지렁이가 우리 사람들과 다른 점은 지렁이는 뭐? 피부로 호흡해요 거의. 피부로 호흡한다. 우리 사람들은 거의 코나 입으로 호흡하죠. 거의. 우리 사람들은 코나 입을 통해서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람도 어, 0.6% 정도는 피부로 호흡해요. 사람들도 사실은 뭘로 호흡한다? 피부요. 입으로 호흡한다. 다만 사람들은 주로 뭘로 호흡하고 코나 입으로 숨을 쉬고 피부로 호흡하는 건 몇 프로라고? 대금아? 0.6%. 얼마? 0.6%요. 0.6%?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선생님은 잘 몰랐었는데 이 책 덕분에 알 수 있게 된 거지. 그렇지. 사람은 전체 호흡량의 0.6%를 피부를 통해 보충한다. 또 개구리는 개구리도 피부로 호흡해요. 개구리 얼마를? 80% 정도? 어? 100%가 99% 정도 될 거라니까요. 여기 책에 나와 있네. 찾아서 볼까? 여기 쪽수가 145쪽. 개구리 확률은 50. 선생님, 개구리는 30에서 50% 정도고, 동물애들은 75%예요. 동면이 뭐야, 동면이? 교육잠이요. 겨울잠 잘 때는 75%나 유지하고 평상시에는 30에서 50% 정도를 피부로 호흡한다는 거야. 우리 사람은 단지 0.6%만이 호흡하는데. 그런데 지렁이는 아예 다 피부로 아예 호흡해요. 100% 피부로 호흡한다는 거야. 근데 피부로 호흡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처럼 공기를 빨아들인데 아니요. 어떻게 한다? 수분기로 해석해요. 물고기처럼. 뭐라고? 수분으로. 그런 물고기처럼 수분으로. 그렇지. 피부 표면에 수분에 녹아있는 산소를 몸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물이 가득 차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물고기가 아니잖아, 지렁이는. 어, 아가미가 없어가지고 숨을 응. 못 쉬어요. 오히려 지금 입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도 수행하면 개구리도 그렇고. 자, 피부 표면에 수분에 녹아있는 산소를 몸속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비가 와서 물이 차면은 왜 안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대금이가 지금 물고기들은 아가미가 있어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거든. 근데 지렁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렁이는 어떻다는 거야? 많이 있으면 호흡을 못해. 왜 호흡을 못해만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물이. 왜 많이 있으면 호흡을 못 하는지 그 이유가 이 부분 아가미가 발달하지 않아서요. 아니 이 부분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한번 찾아서 얘기해 보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145쪽에 왜냐면 땅속에 비가 스며들어 공기양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땅에 스며들면 공기양 줄어들어서. 자 지금 대금에 말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속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무슨 산소를 숨을 쉬기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땅이야. 여기 이렇게 뭐야 불이 있어. 여기에 이제 누가 있다는 거야? 지렁이, 지렁이가 산다는 거야. 근데 지렁이는 이 굴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산소요. 산소, 이 공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공기를 지렁이 몸속에 있는 피부에 좀 축축한 걸 통해서 이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고 있대. 근데 여기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뭐 하면 여기가 뭐로 차면 기로, 물로 가득 차버리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산소, 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렁이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올 수밖에 바깥으로 없는. 나와서 이 바깥에 공기가 많이 있으니까 바깥에 공기가 많이 있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평상시에도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왜 평상시에는 바깥에 나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질문했더니 그때는 뭐 평상시에 바깥에 공기가 많을 거 아니야. 어? 그럼 바깥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아? 왜냐하면 아, 밖에 나가면 수분기가 많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햇빛이 강할 그러려면 때는. 지렁이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야. 뭐하고 뭐가 자, 은호, 지렁이가 수분기랑 어, 그리고 산소. 어, 몸속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수분도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바깥에 뭐도 필요하고 산소, 산소. 공기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뭐야 된다는 거야? 맞아야 지렁이는 살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곳이 아닌 좀 음침한 곳, 좀 습한 곳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공기가 있는 곳. 그러고서 지렁이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고기는 아예 뭐가 있기 때문에 아가미가 있고. 아가미라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아가미라는 기관으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자기가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바깥에 나와 있으면 애들은 살 수가 없어. 왜? 이 아가미는 무슨 역할만 하는 거야? 물속에 있는 산소만을 걸러내는 장치를 하지 바깥에 있는 공기를 직접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빨아들일 수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없다는 거야. 물고기는.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공기 중에 땅에 있는 거를 있는 거만 바로 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에 있는 거 물수도 못해요. 물속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 없어요. 이렇게 제각각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다 똑같은데 산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서로 뭐 하더라? 다르더라. 여러분도 이처럼 이러한 책을 읽을 때 그냥 이걸 그대로 읽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또는 다른 것과 이렇게 뭐 해가면서
견주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더 이 책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령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경계색이라는 게 나오고, 보호색이라는 게 나와. 경계색과 보호색에 대해서 책 172쪽, 173쪽을 바탕으로 누가 한번 설명을 해줘 볼까? 채한이. 경계색은 일부러 눈에 띄는 색으로 응, 자기는 뭐 독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응, 포식자들을 위협하는 거고, 응, 보호색은 응, 눈에 안 띄는 색으로 응. 포식, 포식자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눈에 뭐해서 띄게 해서 자신이 뭐라는 거를, 복을 가진 존재라는 거를 과시 함으로 자신을 뭐 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야. 반면에 보호색은 눈에 지구 뭐 상승과 똑같이 해가지고 띄지 않게 해서 보호하는 걸 천적으로. 자신을 뭐 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채환이는 막 싸움을 잘해. 막 우락부락해. 막 이런 데다가 문신 같은 용 그림 같은 그리고 막 옷도 막 벗고 다니고 막 으악 하고 막 이렇게 다녀. 응? 나 세다. 그런 이유가 뭐야? 그러면 채환이는 경계색을 쓰는 거야? 보호색을 쓰는 거야? 경계색. 경계색을 쓰는 거야. 나 깡패다. 나 힘세다. 그러니까 나 뭐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나 건들면 니들 끝장이다. 이런 게 경계색이야, 쉽게 말하면. 반면에 대금이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시연이하고 은호 옆에 그냥 이렇게 숨어 있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하지 않도록. 눈에 눈에 띄지 띄지 않도록. 않도록. 괜히 눈에 띄다가 너 대금 너 나와. 이놈 새끼 하고 맞을까 봐.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보호색을 쓰는 거지. 우리 시연이는 경계색으로 너를 보호할 것 같아? 보호색으로 보호할 것 같아? 너는 어느 쪽이야? 너는 왜? 너의 성향상 어느 쪽이야? 시연이 너한테는 머리가 또 뭐가 더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막 은호는 맞을 일도 없고 막 숨을 일도 없으니까. 은호는 보호색. 보호색 가급적이 눈에 잘 안 띌 거야. 대금이는 저도 보호색이요. 보호색 가급적이 눈에 안 띈다. 채환이는 보호색이요. 보호색 다 보호색인데 시연이만 보호색 뭐 까짓 거 그럴 필요 있나요? 막 이렇게 어느 자신감. 응? 감히 누가 날 건들겠어요? 막 이런 거지 지금 시연아.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내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뭐하지 못할 거다, 건들지 못할 거다. 이런 전략을 실제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내가 뭐하지 않음으로써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괜히 내가 자꾸 드러나면 타겟팅 돼가지고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나는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 거야. 이게 이제 보호색 전략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충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곤충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를 곤충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세계를 뭐하는 이해하는 그 밑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쉿 용이 날아오른다라는 책이야. 쉿 용이 날아오른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야? 용. 용은 실제 동물이야? 아니요. 아니요? 용은 실제 동물이 아니고 상상 속의 어떤 그런 동물들인데 이 상상 속의 동물들, 용에 대해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용이라는 주제로 각기 다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우리가 이거 2권인데 2권이 있다는 거는 뭐도 있다는 거야? 3번. 1권도 있고 3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연이가 1권 갖고 있어? 네, 3권도 있어요. 와우.
그 1군과 3군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음 주에 시연이가 얘기 좀 해줘. 네. 자, 수고 많았고 또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가세요. 그래.